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방금 전 속보로 국민의힘 본경선 최종 투표율이 63.89%로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태까지 국민의힘의 투표율과 비교해봤을 땐 그래도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와중에 이준석 대표가 70% 넘기면 탄수화물 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관종이냐 이런 지적을 받기도 했었죠. 결국엔 70%는 넘지도 못했네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렇게 당원 투표 63.89% 역대급 흥행 마침표, 누가 보면 화려하게 장식을 한 줄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바로 뼈를 때렸죠. 국힘당은 57만 명, 민주당은 217만 명, 누적 투표율도 민주당은 67%를 넘겼는데 어떻게 이걸 두고 국민의힘은 대박난 것처럼 저렇게 보도하고 민주당은 흥행 실패 이런 식으로 타이틀 붙이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언론인들이 욕을 먹는 거고요.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양심도 이젠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윤석열이 될지 홍준표가 될지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국민대에선 김건희 논문 내년 2월 15일까지 검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대가 밝힌 논문 검증 등의 절차가 일정에 따라 적절히 진행되는지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 그냥 시간 끄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참고로 국민대 졸업생들이 김건희 논문 검증 직무유기 집단 소송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오늘 오후 얘기입니다. 졸업생 113명이 졸업생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1인당 30만원씩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 남부지법에 오늘 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졸업생들 입장에서 얼마나 열받으면 이렇게까지 소송에 나섰겠습니까?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학위 취득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상당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죠. 이에 대해서 역시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어떻게든 시간 질질 끌려는 국민대 입장이 너무나 대비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부인 김건희도 문제지만 나경원 자녀 문제도 심각하던데 왜 도대체 힘있는 사람 자녀는 제대로 수사 안 하냐? 그리고 이준석 군대 문제는 언제 수사하고 다시 가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표창장을 뒤진다면서 나라를 발칵 뒤집어 엎었던 게 윤석열인데, 국민대 철저히 수사해라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윤석열 씨는 본인과 주변 사람들이 저질러온 짓들을 충분히 아니까 이걸 정쟁화시키려고 대선까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만큼 윤석열이 됐을 때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로부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걸 두고 불똥이 이재명 후보로 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양비론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언론에서 저런 보도하는 걸 봐야 되는 겁니까? 이뿐만이 아니죠. 민주당에선 국민의힘 게이트를 미는데 갈수록 이재명 후보로 향하는 시선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도 있고요. 심지어 김어준 총수에 대해서도 저렇게 누가 보면 김어준 총수가 잘못한 것처럼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123억 예산 삭감에 오세훈 시장을 찾자 생때도 정도가 있다. 그냥 이 사건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땐 김어준 총수가 예산 줄이니까 저렇게 갑자기 오세훈을 찾고 마치 어린애 취급하듯이 생때도 정도가 있다 이렇게 따옴표를 하죠. 그러면서 김근식 경남대 교수라면서 일반 교수인 것처럼 저렇게 보도를 하는데요. 김근식이 일반 경남대 교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혹시나 하고 시민들의 반응 봤는데, 다행히 어떻게 저런 사람을 경남대 교수라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보도할 수 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었네요. 국민의힘의 직함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 언론에선 저런 식으로 김근식은 교수로 포장해주고,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한상 교수 같은 국민의힘 청년정책 설계하고 원희룡 캠프에 있고 이런 사람들을 마치 평범한 교수인 것처럼 하고, 민주진영엔 어떻게든 친문, 친여성향 딱지 붙이고 이러니까 언론이 비판을 받는 거란 겁니다. 아무튼 오세훈 씨는 지금 전체 문제 아니라면서 여기저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흔적을 지우고 있어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무려 1000개의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논란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에선 오세훈의 행보가 시민사회 전체에 대한 모욕적이고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반발하고 있고요. 이것은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는 전국적인 문제인 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혹여라도 저런 인간이 대통령에 나온다고 한다면 어떤 대한민국이 펼쳐지겠습니까? 지금 오세훈도 나름의 큰 꿈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이 아니면 다음에라도 뭔가라도 하려고 할 텐데 오세훈의 행보를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흔적 지우기라면서 5만 대에 손 다 대고
감사 착수했다 그러고 아주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홍서연 청년 대변인은 전임 시장의 흔적 지우기에 매달리지 말고 서울 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에 집중하라고 저렇게 비판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시민에 대한 존중도 없는 일방적 권력 휘두르기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보복성 예산 삭감이 많은 서울 시민들을 희생시킨다는 거죠. 참고로 오세훈 씨는 그냥 예산만 깎는 건데 방송 개입 아닌데 언론 탄압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 뉴이제에서 몇 가지 과거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는 거고요. 한마디로 그냥 광고를 끊어버리면 알아서 굶어 죽든 말라 죽든 할 테니 지금 이거랑 다를 바가 하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어설픈 오세훈의 말장난일 뿐인 거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름 이미지 관리하고 자칭 보수 세력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기에 오세훈 시장의 실체와 행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엄청난 성과들을 언론이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 시민들이 계속해서 알리고 기억하고 그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COP26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헝가리에서 일정을 소화 중이시고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도착하자마자 19년 5월 당시 우리 국민들의 선박사고가 있었던 다뉴브 강을 찾아서 희생자들을 추모하셨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영국 광장에 방문해서 헌화를 마치고 헝가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렇게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양국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도 했죠.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은 헝가리 교민들도 만나고 한국 V4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첨단 제조업의 강점을 가진 한국과 V4가 함께 성장, 유럽 시장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수소, 바이오, 헬스 등 신산업, 인프라 등에서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고 강조하셨는데요. 참고로 V4는 동유럽 4개국 연합체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이걸 뜻합니다. 이외로도 김정숙 여사님도 헝가리 국가기록원에 방문하고 에이펠 아트 스튜디오에 방문하는 등 여러가지 중요한 일정들을 소화 중이시죠. 평소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서 뭐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자주 접해서 근황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민들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식 공유하고요. 언론이 이런 소식을 자주 전하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주위에도 알리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을 통해 국기문란행위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윤석열, 김웅, 손준성 이들의 근황과 조국 전 장관님의 비판 등 중요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